오늘 시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 가지 키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뭐가 될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변동성 지수를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미 증시는 좀 휴장이었지만 유럽 증시 그리고 그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증시는 또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미국 증시는 좀 이 변동성 지수가 행여나 높아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예요. 이 변동성 지수 하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빅스, 주식 S&P에 대한 변동성 지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MOVE라고 해서 MOVE라 그래서 이 채권의 변동성 지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변동성 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더 많습니다. 원유에 대한 변동성 지수, 환율에 대한 변동성 지수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했던 변동성 지수가 빅스와 이제 MOVE 인덱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둘 다 지금 최근에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정적인 거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또 이게 사람이라는 거, 투자자라는 부분들은 볼 때 너무 안정적이게 되면 행여나 불안한 거죠. 이를테면 채권 변동성 지수인 MOVE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최고치가 2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작년 10월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환율이 1,450원까지 올라섰었던 그 순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포인트나 내려와서 긴축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빅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포인트, 14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레벨이 얼마나 되는 레벨이냐면 코로나 이전에 가장 낮은 수준이 11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낮아져 있는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변동성 지수를 자극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가라는 거는 좋아진다라는 거에 베팅하지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는 사실은 또 힘들지 않습니까? 변동성 지수도 이렇게까지 낮아졌는데 이번 주에 행여나 어떤 지표, 특히 또 파월 연준 의장의 또 연설도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현재 시장에 좀 깔려 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증시도 좀 약간 하락세라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정도 약간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변동성 지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변동성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가 지켜보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어떤 이슈가 될까요? 네,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매력도를 찾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그동안에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약간 IT도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들 좀 소위 말해서 눌렸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 시크릿컬, 그동안에 또 약간 좀 소외되었었던 화장품 의류 업종들, 아니면 이제 이 항공 운송 업종들, 우리가 리오프닝 내지는 중국과 관련돼 있는 업종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맞습니다. 약간 키 맞추기식의 조정 국면, 그러니까 조정 장세이긴 한데 모든 업종이 다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좀 힘을 내줬었던 주도 업종은 약간의 차익 실현 내지는 이제 앞으로 더 얼마나 성장이 나올지를 지켜보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면 조금 소외되어 있고, 이제는 경기 확장이니까 이제 좀 올라와 줘야 되는 업종들이 이제 힘을 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아까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고밸류에이션, 그리고 수익이 많이 있는 쪽에서의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게 되면 좀 덜 빠지거나 되려 좀 안정,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업종으로 가는 것처럼 이 포트 체인지, 변화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 상대 밸류가 높아지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최근에 중국의 정치적인 얘기, 어저께 토니 블링컨 이제 국무장관이 갔을 때 시진핑 주석까지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 당장 끊어내기가 어렵고 이제 디리스킹 정도, 위험을 좀 낮추는 정도의 글로벌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중국은 또 11월 이후에 리오프닝을 시행하고 나서 다시 그 제자리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미나 가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본 팔고 중국 사라. 그러니까 감정적인 게 아니라
수익이 많이 난 부분에서 이제 수익이 좀 덜 난 쪽으로 좀 이동하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거는 글로벌리 현상도 그렇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 주석이 타국 외교장관과 1대1로 만난 건 굉장히 이례적인 맞아요. 일이니까요. 굉장히 오래도, 그리고 또 대상이 또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하반기에 있을 G20 정상회담까지 조금은 더 기대를 갖고 가는 분위기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관련주들의 흐름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또 어제 답을 보여주긴 했지만 왜 중소형주, 마지막으로 중소형주 얘기를 해드리자면 상대 밸류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대형주 왜 이렇게 안 가지? 대형주도 언제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형주 랠리가 되니까 중소형주는 왜 이렇게 힘을 못 받지? 이런 얘기들이 참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런 옥신각신 상황에서 시장은 2,600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라고 해서 뭔가 소외된 것 같지만 최근 3개월 수익률 보시면 한 8% 올랐어요. 근데 대형주가 10%, 11% 올랐으니까 대형주가 가는 동안에 중소형주는 못 갔다. 이런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소형주가 어제 보시면 대형주는 조금 마이너스, S&P, 그러니까 코스피는 이제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닥은 플러스를 보인 것처럼 여기도 이 키 맞추기, 아까 제가 일본보다 중국, 그리고 이제 상대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갔었던 IT보다는 또 시크리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시가총액으로 보면 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최근에는 이제 가격적인 매력도 이렇게 선순환이 잘 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이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제 평가절하할 때는 뭐냐면 주도주가 갔다가 좀 주춤할 때 오히려 소외주들이 더 빠지는 장이 안 좋은 장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도주가 가다가 좀 눌렸을 때 소외받거나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그 다음 단계를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단식 상승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시장이 하락하거나 안 좋은 거는 이제 올라오고 나서 주도업종이 조금 변동성을 보일 때 소외업종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소외업종이 더 빠져요. 이게 이제 약세장의 특징이거든요. 지금은 강세장의 특징은 이 어떤 주도업종이 올라오고 나서 좀 숨고르기를 할 때 소외업종, 그리고 소외되었던 기업들이 다시 키 맞추기를 보여주는 장세가 강세장으로 가는 길목인데,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부터 한 달 정도는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고,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이제 주도업종들이 힘을 조금 비축하는 구간이라면 중소형주 내지는 조금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올라와 주면서 뭐라 할까요? 좀 내가 이제는 나의 차례도 왔구나. 뭔가 이제 포모 장세일 때는 막 올라가는 업종만 계속 내 거 지지부진한 거 팔고 막 갈아타고 그러다가 또 물리고 이런 약간의 엇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지금은 뭐 소외되어 있다, 내 포트에 소외되는 업종들이 있다 그랬을 때 조금은 진득하게 기다리는 것도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 구간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전략, 전술적인 어떤 배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국 쪽의 비중이 큰 종목들이 그동안 변동성 때문에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장에서 중국 쪽을 좀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면 예전보다는 중국의 어떤 증시가 움직였을 때, 그리고 중국의 정책이 나왔을 때 이 펀더멘탈 그리고 분석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를테면 중국의 부동산 인프라를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아니면 기계 업종들 뭐 그 로컬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서 뭐 이제는 소재 같은 경우에도 뭐 공급이 너무 많은 상황이잖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글로벌 메이커들이 어느 한쪽이 수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경쟁 구도가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순수 화학 업체들도 약간 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또 이런 얘기가 들어요. 우리가 반도체 업종을 샀을 때 반도체를 정말 사야 되는 구간에서는 누구나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높을 때 사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에 대한 AI에 대한 기대감 이랬지만 사실은 우리가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반도체에 대한 코를 할 때 재고가 많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 관련 이를테면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을 사자 했을 때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뭔가 맞아요. 불안하고 민간에 교류를 한다지만 정말 오겠냐부터 시작해서 가능하겠니? 리오프닝 진짜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의 흐름 통해서 국내장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 시간 3가지 알아봤습니다.